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이 세 가지를 하니까 드라마틱하게 바뀌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쓰는 어휘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네, 그럼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가장 먼저는요, 뭔가 의무감으로 들어가서 해야 된다 것들을 느끼면 엄마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즐거워야 또 머릿속에 남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유지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취소를 하게 됐고.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른패밀리 브루스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책을 싫어하는 아이를 책으로 이끌 것인가, 문해력을 높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패널을 모셨습니다. 우리 임혜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현재 예비 초1 그리고 예비 초4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또 아이들 체험농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두 초등생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울 수 있나 그런 교육 정보,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초등 나침반이라는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임혜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책 싫어하던 아이가 이제 갑자기 책을 막 읽고 책을 네. 정말 먼저 읽자고 쪼르는 아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저희 첫째 아이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책을 그동안 좀 다양한 카테고리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문해력 테스트를 했는데요. 평균보다 높게, 그러니까 그 문항이 모두 다 맞는 한 단계 올려서 이제 시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 진짜요? 네네네. 문항이 다 맞았더라고요. 또래보다 다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좀 높은 편으로 나왔을 정도로 좀 문해력이나 어휘력 그리고 또 이제 표현력도 뛰어나고 또 학습에 대한 의욕이나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한 아이예요. 이런 누나 밑에서 보고 자란 둘째가 전 당연히 책을 좋아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랑 달리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성별도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르다 보니까 이 누나의 그런 어떤 교육 방식이나 양육 방식과 다르게 아이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 누나가 도서관을 굉장히 잘 가기 때문에 둘째도 같이 자연스럽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처음에 몇 번은 재미로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본인 취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는 아이를 제가 좀 억지로 좀 몇 번 데리고 갔더니 그 다음에 나중에 펑펑 울면서 안 정말 가겠다고요? 싫다고 정말 싫다고 하는 아이를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강요로 제가 데리고 가서 하는 거는 책에 대한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주고 더 이상 독서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딱 생각이 들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얼만큼 시도해 보셨던 거예요? 몇 개월 그렇게 막 데리고 가보고? 저는 그래서 꽤 긴 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도서관을 데리고 갔는데 울어. 네. 나중에는 정말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안 가면서 막 울고 제가 알겠어. 이제 그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제안 안 하겠다? 네네. 그 다음에 중단을 했죠. 그러면은 그렇게 책 안 읽겠다가 펑펑 울던 아이가 지금 어떻게 책벌레가 됐네요. 지금 책을 먼저 알아서 찾아서 읽고 굉장히 빠져서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 승전보를 들었는데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이 세 가지를 하니까 드라마틱하게 바뀌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쓰는 어휘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네, 그럼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가장 먼저는요, 저희 아이가 흥미를 유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한 2살, 3살 때부터 공룡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다른 거 다, 남자애들 좋아하는 거 뻔하잖아요. 자동차, 뭐 공룡. 네, 그쵸. 뻔하죠. 근데 저희 아이는 공룡을 너무 좋아하는데 공룡만 좋아하거든요. 공룡 나오는 건 다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럼 공룡이 나오는 책도 좋아하겠네. 이 생각을 했고요. 공룡 대백과라든지, 그러니까 공룡 나오는 책은 다 사줬는데요. 저희 아이가 보니까 좀 소유욕이 있어서 이렇게 빌려왔다가 다시 돌려주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얘는 소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돈 들어가는 거 감안하고도 책을 많이 사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공룡 장난감을 놀고 하다가 이제 공룡이 나와 있는 책도 자연스럽게 펴보더라고요. 공룡?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책을 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공룡에 대해서 나오니까 너무 즐겁게 빠져 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책 또 같이? 네, 자연스럽게 가지고 주제 오는 확장이 걸 일어난다는 네, 거죠. 제가
분명히 그걸 보고 아 이거구나. 아이한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이가 좋아하는 그 카테고리의 것들, 주제의 것들을 제공을 해주면 그게 책이다라는 생각, 내가 뭔가 의무감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보는 거야.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책을 보기 시작하니까 책도 사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재밌다. 재밌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주제에 전혀 다른 내용의 카테고리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잘 정리된 책장보다는 아이가 노는 장난감 옆에 책들을 자연스럽게 널브러뜨려 놨거든요. 아 그냥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깔끔하지 않게 이렇게. 네, 그러면 그게 엄마로서는 예전에는 책이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면 그걸 빨리 치우기 바빴거든요. 맞아요. 빨리 넣어서 책장에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놀 때 자연스럽게 놓여져 있는 책들을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책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신기한 게 아이들이요. 한 번 책에 한 장, 두 장 이렇게 빠지면 그거 한 장, 두 장 보다가 말지 않고요. 끝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 장, 두 장만 읽다가 접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괜찮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루 이틀이 쌓이면 나중에는 깊이 빠져들어서 몰입을 해서 끝까지 다 보는 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가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 마음 딱 버리고요. 그냥 항상 자연스럽게 책을 흩어놓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놀다가 다른 거 하다가 또 그냥 가서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어요. 네, 그거를 너무 경험하고 나서 우리 어머님들께도 제가 추천드리는 게 너무 깔끔하게 왜냐하면 남자애들 특히 그 깔끔하게 잘 정리된 책장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 많고 그 멀죠. 사이에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앞에 놔주는 거예요. 눈앞에 내 손 앞에 쓱. 네네.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자연스러운 환경 설정을 해주자예요. 환경 설정이요? 그게 네. 어떤 말씀이시죠? 아이가 도서관을 가는 걸 싫어한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 아이에게 도서관을 처음에 데려갈 때는 꼭 책을 하나 골라서 다 읽고 오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제가 계속 했기 때문에 아이는 그게 싫었던 거거든요. 아 뭔가 미션처럼 네네. 과제처럼. 가서 몇 권 읽어야 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내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바꿔봤죠. 아이에게 누나는 책을 보러 갈 건데 너는 우리 장난감 피규어 가져가서 그냥 옆에서 놀자. 간식 사가지고 가서 놀자. 어때? 그냥 간식 사가지고 가서 먹는다니까 가요. 따라와요. 아 거기도 취식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 어린이 도서 그 코너에서는 취식 어느 정도 가능하고 따로 그 휴게실이 있어요. 휴게실에서 책도 읽을 수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간식 뭐 먹었어요? 애벌레 젤리요. 맛있었겠네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아이가 그 공간이 내가 꼭 책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다. 나 놀아도 되는구나. 거기서 대신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자기는 가서 비록 책을 보지는 않았지만 책을 보는 다른 친구들을 보고 왔어요. 오. 네. 자기 또래. 네네네. 자연스럽게 형아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보는. 네, 형아들도 책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만화책 보고 학습 만화책 보는 그런 형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사실 누나가 책 보는 것만 봤지 뭐 다른 형들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내 또래 사람들이 책을 보고 있구나를 아마 그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다 보고 느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 이제 거부감이 차츰 사라지고 도서관에 가서 놀고 올 수도 있지만 또 가끔은 가서 내가 좋아하는 뭐 공룡책 보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의무감으로 가서 꼭 책을 봐야 된다는 그거를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 사실 엄마들은 조급하거든요. 꼭 갔으면 한 권이라도 읽고 오게 만들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사실 이 기간이 짧진 않았어요.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얼마나 정도? 아이가 본격적으로 책을 읽게 된 게 7세 중반에서 지금 8세 될 때까지 6개월 정도? 네, 6개월 넘게 걸렸는데요. 7세 중반에서 한 8세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도서관 가서 누나랑 책도 빌려오고 집에서도 뭐 장난감도 놀지만 보면 조용하다 보면 혼자 책을 보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막 낄낄거리고 보고 있고. 면학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이 됐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조급함을 좀 버리고 이 세 가지를 좀 잘 적용해서 아이에게 맞는 것들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즐겁게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싱크비 클래스 취향 독서 클럽 해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은 좀 다양한 여러 가지 타사 그 독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사실 저희 거의 아이가. 다 되게 많이 해보셨죠? 네, 알고 계시죠. 네.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게 계속 끝까지 간 게 없고요. 결국은 다 그 위약금을 물고 끝냈거든요. 적게는 뭐 10만 원대에서 수십만 원대 위약금을 물고 위약금이 아까웠지만 그 앞으로 매달 들어갈 그 돈이 더 아까워서 제가 그만뒀어요? 네, 그만뒀어요. 또 왜 그만두셨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흥미롭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아이의 흥미를 끌어내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아이가 뭔가 의무감으로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것들을 느끼면 엄마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아이가 그 시간에 즐겁게 하고 나오는 게 좋고 즐거워야 또 머릿속에 남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유지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취소를 하게 됐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싱크비 클래스 취향 독서 클럽은 어떠셨는지 진짜 솔직한 네. 그러니까 다 빼고 정말 그냥 생생 리뷰를 해주세요. 이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그 취향 독서 클럽이라고 해서 아이가 원하는 그 취향에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고 저는 이제 선택을 했죠. 아이가 요즘에 좀 글 쓰는 것, 작가의 직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네네네. 그 직업이라는 주제를 선정을 했고 그 직업도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직업에 관련된 도서를 먼저 미리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읽거나 도서관에서 읽거나 아니면 이제 구입을 해서 보거나 네. 그렇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읽은 것들의 내용으로 사실 아이들이 독서에 있어서 독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사실 그냥 읽어도 괜찮아요. 읽기만 해도 괜찮지만 아이들 삶에서 그 독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좀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체험권을 주셔가지고 네네. 아이가 하게 됐는데 너무 즐겁게 하고 이 선생님이랑 계속 하고 싶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다리고 빨리 그날 그 다음 주 할 거 막 준비하고 있고 너무 즐겁게 해서 첫째 제가 아이가? 실제로 그 찐 구매라고 하죠. 제가 오. 체험권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실제 구매로 해서 누나가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둘째까지도 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사실 그 독서에 대해서 너무 맞아요. 아까 말씀해 조금 주신. 거부감이 있었던 아이인데 너무 즐겁게 하니까요. 아이가 만약에 좀 독서에 대해서 힘들어한다.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좀 지도를 해주거나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 계시면 이거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의 흥미를 그 포인트를 딱 찝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양한 컨텐츠들 중에 아이들이 하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이가 그다음에 일단 이 워크북이 있어요. 아이들 워크북이 정말 넘사벽이에요. 네, 워크북이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하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피드백이 와요. 그거는 내 아이에게 1대1로 맞춤이에요. 누구야? 오늘 수업 어땠어? 그리고 오늘 너가 해준 이 말들이 너무 좋았어. 이런 정말 아이가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기분 좋아요. 되게 아이들의 감정을 좀 잘 파악을 해서 그거를 딱 캐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딱딱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런 건 아쉽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또 참고가 되시잖아요. 말씀을 이제 좀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없어요. 진짜요? 네네네. 100% 완벽하다라고는 또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이걸 그만둬야겠다라는 그럴 이유를 찾을 게 없더라고요. 진짜요? 네네네. 야, 이게 정말 그 찐 구매. 맞아요. 제가 실제 결제를 했을 정도니까. 예. 야, 그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네. 애나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독서, 그 책 육아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이 키워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정리해 주신다면 뭘로 꼽고 싶으신가요? 저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라. 네,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빨리 읽게 해줘야 된다 이런 조급함이 있으면 아이도 그걸 느끼고요. 그걸 또 굉장히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흥미로운 그 주제를 찾아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만 해 이게 아니라 엄마도 하고 있어 이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찾게 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은 쭉 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유튜브 채널 초등 나침반과 네. 가든 패밀리를 구독하시면 이런 생생한 정보 계속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